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3월 27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오늘 20포인트가 넘게 오른 1% 이상 상승을 하는 강세 장을 보이면서 코스피 단숨에 2039.76, 2040까지 바짝 추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까지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그 상승폭을 좀 키웠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 에너지의 발산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조금 빠졌고요. 1.65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 한 0.3% 정도 하락한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뭐 각 기업들이 이래저래 내놓는 실적들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바탕한 또 이 돈의 힘에 의한 그런 상승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3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 주시면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채택을 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종목들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JC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SNG 네트워크 효과의 주목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최근 글로벌 SNS 페이스북의 국내 순방문자 수 또한 2008년 4월 10만 명에서 현재 1200만 명으로 지난 4년간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서비스가 인간 고유의 사회적 연결 본능을 자극하는 친구 맺기 그리고 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그 핵심 서비스로 하였던 것에 기인한 바가 컸습니다. JC의 모바일 SNS에서 게임 기능을 더 추가시킨 롤더스카이 역시 상기 SNS와 유사한 특징인 친구 맺기와 그리고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핵심 재미 요소를 한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롤더스카이는 사용자가 친구를 추가해야 게임 육성 및 레벨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페이브와 케어라는 친구 돕기에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손쉽게 게임 육성 및 레벨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처럼 지인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 추가 기능과 상호작용에 포커스된 롤더스카이의 SNG적 특징과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가 연결된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금 상황이 과거 싸이월드나 지금의 페이스북처럼 향후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롤더스카이는 3월 현재 일평균 접속자 수가 6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평균 매출액은 1.1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 롤더스카이의 가입자 수는 200만 명, 사용자 수는 100만 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0만 명 이상이 매일 접속하여 게임을 한다는 의미는 이미 롤더스카이 게임 컨텐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며 그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급증한 사용자로 트래픽이 폭주되면서 접속 시간이 길어져 사용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지만 서버 증설 및 업데이트를 통한 회사의 서비스 장애 개선 노력으로 최근 접속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래픽 장애는 오히려 이제 롤더스카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고요. 동사는 그리고 롤더스카이의 높은 매출 성장과 지난해 성공적으로 론칭한 프리스타일2의 매출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프리스타일의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등으로 2012년 1분기 높은 실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53,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네페스의 레포트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중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WLP와 DDI 후공정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페스는 국내 12인치 WLP 매출 호조, 그리고 모바일 기기, 아이패드 등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향 DDI 후공정의 높은 가동률, 그리고 터치 패널 사업의 꾸준한 적자 축소로 전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호황이고 본격적인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중대형 수요가 늘어나면서 DDI 후공정 실적은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모바일 AP향 WLP 사업도 생산 능력 증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반기까지 꾸준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삼성전자 모바일 AP 사업 확장에 따른 WLP 수혜, 그리고 DDI 후공정 수익성 개선, 그리고 터치 패널 적자 축소 등의 요인으로 2012년 및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동사는 2분기 말경부터 삼성전자의 PMIC에 WLP를 공급하기 시작할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모바일 AP 신제품에 대한 WLP 공급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이제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부 중 터치 패널이 상대적으로 가장 실적 가시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미 충분히 보수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존 모델의 공정 안정화 그리고 하반기 신규 모델 공급 가능성을 감안하면 분기 단위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베이직하우스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갈수록 기대되는 중국의 성장세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중국 법인의 3월 매출 성장이 개선 중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장 정상화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2년 1분기 중국 매출은 약 28% 정도 성장한 760억 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은 1월 약 35%, 그리고 2월 약 12%를 달성, 그리고 3월 약 30% 성장이 예상됩니다. 2월은 중국 전반 소비 부진으로 성장이 주춤했으나 3월은 기온 상승 등으로 매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내 본사 스피도 철수 효과와 기존 브랜드 재정비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2년 1분기 국내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약 390억 원 예상됩니다. 철수된 스피도 관련 매출 감안 시 기존 브랜드에서 약 2~3%의 매출 증가 또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분기 스피도 관련 영업 손실이 약 12억 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손실 제거에 따라 영업이익이 1억 원에서 약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제 개선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은 중국 소비 촉진의 달로 지정이 됐습니다.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더욱 가파를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의 하나로 올해 4월을 소비 촉진의 달로 지정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 중국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동사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분기부터 중국 매장 확대를 본격화했고 비용 상승으로 이제 기저가 낮은 반면 올해는 2분기 이후 소비 촉진 등으로 실적 개선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경기 둔화 및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최근 15일간 16% 정도 주가 조정을 받으며 PER 기준 약 10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80% 증가 예상되어 최근 주가 조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며 매수 기회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2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 증권가에서 관심 두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또 본격적으로 한번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풀어드릴 두 분의 전문가는요, 정태식 전문위원 그리고 홍희진 전문위원 두 분 모두 샘플러스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때요, 그 종목 이름과 가격, 비중 좀 정확히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가격 주실 때 공짜 하나 빼고 적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옛날에 그때 쌀돼지 사신 분인가 아니면은 공짜를 하나 빼고 이게 쓰신 건가 저희가 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히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골프존을 좀 잘못 적어 보내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공 하나 빼먹으셨는데요.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예.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조만간 또 우리 프로그램들이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오늘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예, 성강밴드 25,300원에 50% 정도. 성광밴드 25,300원에 50%. 예. 네, 자 보유는 한 8개월 정도 했고요. 8개월 정도 보유하셨고요. 예. 네, 조금 올랐을 때 사가지고 제가 기다렸는데 한 번 최근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네, 실적도 좋다 그러고 또 피팅 사업도 이제 추가될 거라고 그래서 더 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내려서 걱정돼 갖고 이게 21선을 무너지면 이걸 팔아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애매한 게 기업은 실적 등등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는 좀 내릴 때 이거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애매하죠.
예, 많이. 예, 저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합니다. 예. 그럼 우리 정태시 전문위원께 과연 이 기업의 실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해 보이는 이 성광밴드. 왜 그런지 그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광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주식입니다, 사실은. 전방 산업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도 지금 보면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전방 산업에 따른 성광밴드의 실적 개선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오르면 항상 조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피딩 업체로서 지금 조선 플랜트, 그다음에 건설 산업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또 보면은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피팅이 또 계속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아마 수요가 일어날 거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단지 작년 10월 달 이후에 급등 이후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고 보셔야지 동종목이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오늘 요 근래에 주가가 빠지면서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2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21,000원은 여러 번 지지가 받았던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라 21,000원을 일단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25,000원에서 계속 한마디로 이 앞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25,000원에서 지금 매물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25,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5,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27,000원까지는 봐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27,000원 정도 선까지는 봐도 무리가 없다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 풀어드립니다. 애경유화입니다. 35,800원의 비중이 100%를 갖고 계시다고. 근데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100%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애경유화 같은 중견 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경유화도 그렇고 뭐 국도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뭐 애경유화도 그렇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국도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중국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랫동안 갖고 오셨죠. 리스크 관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내 점유율 1위 지금 중견 화학업체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스프 탈산이라는 지금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도료의 원료가 되죠. 도료라는 것은 페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겉 부분이나 배나 뭐 건축차 그러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겉에 이제 칠하는 그런 그 페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도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뭐 크게 실적적인 부분에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지금 나왔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E 한 5배 정도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만 좀 아시고 나서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었다가 W자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고 기관들의 매도만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뭐 시장 점유율이나 실적에 상관없이 중국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절가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리려면 전저점으로 좀 제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25,000원 이탈시는 일단 매도를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
지금 4만 원까지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 좀 세워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4만 원까지 도달하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도 같이 좋아지니까 중국발 모멘텀이 뭔가가 좀 부각이 되는 흐름이라면은 그 이상 4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홀딩 관점으로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국제약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16,500원에 20%입니다. 예, 동국제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 뭐 제약 관련주들은 그동안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어떤 그 제약가의 그 제약주의 상승을 좀 제한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좀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경쟁력을 좀 가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인사돌, 그다음에 또 구강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요즘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16,000원 언저리 이 자리는 아마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가져간다면은 반등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반등 시에 17,000원 언저리에서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홀딩을 하시고, 17,000원 언저리에서 그 밑에서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7,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좀 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부산 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가격과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7만 원이고요. 네, 조금 높네요. 예, 비중은요. 비중이 20%입니다. 비중은 20%. 예. 예. 자, 궁금하신 점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자꾸 밀려가지고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가져가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좀 슬금슬금 좀 힘이 좀 없지요? 예. 예. 자, 이래저래 원전이나 뭐 저런저런 소식들은 밝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주가는 영 힘을 못 쓰는 거 보면 이 종목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우리 홍희진 전문위원께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전망을 풀어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발전 설비, 그다음 담수화 수처리 설비, 그다음에 건설, 뭐 주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발전 설비겠죠. 그러니까 발전 설비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이나 뭐 화력, 복합 화력이라든지 뭐 풍력 등, 그러니까 수력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에너지 사업에 지금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발전 설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그 원전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는데 한 달 동안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뉴스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두산중공업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작업을 했다는 부분도 일단은 단기적인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지금 우려감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주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 상당히 좀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일 뿐 기업 자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여유 있게 지금 좀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관점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지금 저항대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80선, 그러니까 7만 원 가격이 지금 강한 저항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만 이번에 좀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한 번에 8만 원 이상의 지금 반등까지도 충분히 좀 노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7만 5천 원 먼저 올라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8만 원 이상권까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의 뭐 성장성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상당히 좀 좋지만은 현재 단기적인 수급 악화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한 만큼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만 좀 취해 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이탈시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효성 보겠습니다. 93,350원에 10%입니다. 자, 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났네요. 그런데 현 위치에서는 뭐 매도하기는 좀 불필요하다.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효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면은 우리나라 뭐 중공업 또는 뭐 섬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성 같은 경우에 또 지능기업에 대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리스크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4, 4분기 실적이 뭐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도 주가의 하락,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주가는 바닥을 치고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뭐 조정도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요 근래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빠졌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나 작년 9월달, 12월달 바닥을 치고 상승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져간다면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지금 홀딩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을 사고 싶으시다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등등 종합적인 진단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정유사 업종 굉장히 좀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일단 받쳐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가를 이제 비싸게 사와서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 상품값이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제 마진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마진 폭이 굉장히 좀 작음으로써 일단은 지금 정유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 큰 악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정부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휘발유 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사장단을 소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SO유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GS카드스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전과 같이 다시 한번 휘발유 값을 좀 인하해 달라는 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여기서 지금 마진율이 좀 더 안 좋아진다면은 수익성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찬물이 좀 끼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를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여지가 크지만은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땐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횡보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많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16만 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16만 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올 물량은 거의 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저가에서 좀 받아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초반에서 일단 1차적인 매수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까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 너무 어떤 특정 가격에 딱 사시기보다는 16만 원대 초반 한번 사시고 그 다음에 15만 원대 가서 2차적인 매수 또 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신다라면은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휘발유는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마진 악화는 나중에 조금 더 정성화 시켰을 때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6만 원 초반에 일단은 매수하시고 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로 좀 짧게 잡으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 수산중공업. 조금 전엔 두산중공업이었는데 이번엔 수산중공업이군요. 네네, 수산중공업 2,050원에 50% 샀습니다. 50%. 예. 네네. 참 드물게 들어오는 종목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그냥 다른 TV 보고 샀는데요. 다른 TV 보고? 예.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마시지. 네, 그래가지고 좀 50% 사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네. 뭐 실적이 좋은지 아니면은 얼마 정도 갈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뭐 위아래로 가격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선을 좀 그려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태식 위원님께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좋은 주식입니다. 수산중공업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 그 유압드릴하고 유압 브레이커입니다. 주 생산품이 유압 브레이커는 그 중장비 그 부품이고요. 유압드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광산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 순이익이 급증을 했고 현재 보면은 수산중공업은 상당히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사신 가격에서 뭐 큰 손실은 없었거든요. 현재 보면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만은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가져간다면은 직전 고점도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걸로 보고 지금은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입니다. 네. 자, 좋은 주식이라고 칭찬을 하셨으니까요. 한번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입니다. 이거 이 루보 보내셨는데요. 1,100원에 100% 갖고 계시다고 이제 100%나 갖고 계시니까 이제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자를 계속 여러 번 보내시다 보니까요. 한 번 보내도 제 눈에 탁 띄니까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너무 수고스럽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보 1,100원에 100%입니다. 네. 루보 같은 경우는 2007년도였죠. 엄청나게 주가 조작이 좀 있었었던 그 종목이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베어링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실적이 뭐 좋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개별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적자를 띄다가 작년에 일단 흑자 전환했던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이라는 부분 자체도 뭐 수익성이 좋거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장기 투자라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별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지금 언급드려보도록 한다면 강한 지지선이죠. 이거 지금 1,000원 라인이죠. 1,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면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첫 번째 관문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죠. 21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이 라인이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 여부는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많다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살짝 터치만 하고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1,000원 라인의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1,200원까지의 돌파 힘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적인 목표가 1,200원까지 좀 잡고 지금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목표가를 1,200원이라고 말씀드려서 딱 1,2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1,180원이라든지 1,200원 구간, 대충 그러한 구간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상당히 맞는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100%까지 지금 실으셨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투기성, 지금 투자를 좀 하시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습관부터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남전자인데요. 매수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예, 아남전자는 뭐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때문에 그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의료기기하고 오디오 부분, 또 비디오 이런 부분을 생산해서인데 일단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 반등이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보면은 사실 그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조정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900원이 여러 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0원 언저리에서 사면 좋은데 뭐 이 자리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1,000원 밑에서 한번 매수를 일단은 권해드리겠고, 또 900원 이탈 시는 한번 일단은 빠져나오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는 1,000원 밑에, 손절가는 900원 밑에서 900원에서 손절을 단행을 하겠고요.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입장 고점이 1,315원인데 그 자리에서 매물이 많거든요.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역시 고점에서 한번 이익을 실현해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나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또 전화 연결 아마 끝 전화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계속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사람인 H요. 사람인 HR. 네, 가격과 비중 18,100원의 비중은 70%인데요. 70%. 아이고, 많네요. 예, 적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십시오. 이 사고 난 이후에 매수가에서 상당히 밀리고 매수가까지 건사치까지는 왔다가 또 빠지고 이래서 네. 앞으로 계속 보유해서 될런지 언제쯤 안 되면 이거 손절을 해야 될란가 거기 네.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인 HR에 대해서 우리 홍희진 팀장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답변 잘 들어보시고 대응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가 5,000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지금 3배 이상 좀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 받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주가가 싸다라면은 충분히 뭐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주가 자체가 싼 가격도 아니고 공모가 대비 비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잡코리아와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인터넷 포털에서 구인 구직 사업, 그다음에 온라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유료 직업 소개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사업 자체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라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한 69억 정도 지금 달성이 됐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한 1,500억 가까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는 결코 싼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1차적인 지지권에서 W자 패턴이 발생을 했죠. W자 패턴이 발생을 한 뒤에 주가는 상승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매도가 강하고 매수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18,000원에서 2만원 구간까지. 그러니까 21선에 대한 안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좀 밀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5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 근처인데 일단은 18,500원 정도까지 지금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조금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을 노리고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은 전량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절가 15,500원만 좀 잘 지켜주시라 좀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드립니다. 성룡광전 투자인데요. 2,270원에 10%입니다. 자, 성룡광전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의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일관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태양전지 쪽은 유럽 재정이 부분에 대한 일단은 타격을 좀 받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태양전지 업체가 난립을 하면서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태양광 전지는 충분히 가격 경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또 커지고 있고 일본도 지금 현재 원자력 부분보다는 태양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그 법 개정에 지금 임박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태양광 산업은 구조조정 이후에 강한 또 어떤 상승을 이어갈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치고 상승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충분히 가져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충분히 가격이 빠진 만큼 빠졌고 조정받았다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들고 가라는 말씀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들고 가라. 자, 다음에는 골프존입니다. 73,000원에 30%입니다. 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크린 골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은 골프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성은 아무래도 국내 쪽보다는 해외에 대한 진출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나 미국 쪽에 대한 진출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은 뭐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형성 중인 건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2,100억에 영업이익 54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감이 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있긴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분기 실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 기대감을 과연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월, 그 다음에 2월 달, 3월 달 계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된다면 기관의 매도는 큰 폭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나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1선이죠. 21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지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는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기대 심리는 아직까지 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주가 탄력이 좀 강할 수도 있다는 것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위아입니다. 13만 4,500원에 10%입니다. 네, 현대위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공작기기하고 자동차 부품업체고요. 요 근래에 현대기아차에서 뭐 지분을 좀 매각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매각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위아는 아주 수렴 과정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위아는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삼각 수렴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항상 삼각 수렴에서 고점에 매물을 맞고 다시 한번 밑변에서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삼각 수렴에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는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삼각변에 우변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좀 더 보유를 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텍입니다. 1,750원에 50%시네요. 네. 일단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크신 것 같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나서 여야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테마가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테마 부분이 좀 붙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무적으로 뭐 집중을 한다거나 뭐 앞으로 성장성 이러한 부분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테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동안에 보시면은 큰 틀에서 보시면 11,000원이 굉장히 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1,000원이 돌파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대한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종가가 관리가 되면서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는 일단은 아직까지 시세는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좀 설정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11,000원이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은 한 단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급락의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1,000원을 돌파를 하되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1,000원에 대한 터치가 나온다라면 일단은 11,000원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종가상이 이탈되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11만 9천원에 20%입니다. 자, 세아제강은 뭐 상당히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급증을 했고요. 충분히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앞전에 12만 5천, 6천 원에서 3번에 걸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점을 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앞전의 고점 12만 5천 원 이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기관들의 매물이 꾸준하게 지금 출회가 되고 있고, 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만은 9만 이 밑에가 있습니다. 현재 지지가 여러 번 됐던 자리인데 9만 5천 원이 깨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9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면은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조정 과정에서 급등보다는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11만 원대 이상 또는 매수 가격 이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한전 KPS인데요. 43,800원에 40%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업체죠. 정비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성장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지금 원전이 좀 가동이 좀 중단이 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알기 위해서는 뭐 정비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발전소 부분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좀 염두를 해 두시되, 근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탄력이 좀 극대화되기보다는 서서히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4,000원에 비중 40%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 이후에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지금 횡보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인 만큼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죠. 박스권 하단 부분 지금 보시면 38,000원의 이탈만 없다라면은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이탈도 아직까지 뭐 큰 폭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38,000원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주가는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까지 충분히 지금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기 평선이 위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손절가 38,000원에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잡아주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로코리아인데요. 18,200원에 15%입니다. 예, 뭐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예,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수익성, 이런 뭐 요 근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피팅 업체는 뭐 플랜트라든가 건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학 공장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요 근래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조정이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어제 저점을 2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요. 현재 금 저점은 밑에 보면 60일 언저리에서 어제도 저점을 확인했고 오늘도 역시 60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음봉을 전부 다 감싸 안는 양봉이 출현이 됐고 해서 일단은 조정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가져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직전 고점 21,000원대가 매물대입니다만은 여기를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000원이 일단은 이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21,000원이 강하게 뚫린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STX 엔진입니다. 2만 원에 20%입니다. 네, STX 그룹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엔진이나 뭐 페노션 이거 두 가지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 쪽도 그렇고 방위산업 쪽에도 그렇고 엔진을 좀 납품하고 있다는 것 자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매출처가 굉장히 조금 다각화가 돼 있죠. 국내 지금 기업들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일단은 좀 매출이 좀 다각화돼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실적도 지금 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0억 이상에서 한 2,000억 사이 그 정도의 지금 실적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좀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뭐냐? 최근에 조선업종 자체,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좀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흔들리는 흐름이 좀 나와 주었죠. 이제 그에 따라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진 거는 분명하지만은 일단은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2만 원까지의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2월 달과 3월 달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탈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21선에 대한 데드 크로스가 나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장대 음봉으로 꺾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121선에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17,000원 손절가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목표가 부근에서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을 또 고려하셔갖고 목표가를 상향할지 말지를 또한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보다는 일단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91,000원에 10%입니다. 자, 삼성전기는 뭐 지금 삼성전자하고 일단은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삼성전자가 IT 부분이 선전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부품을 대는 삼성전기 역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의 기판도 꾸준하게 지금 많이 팔린다면은 삼성전기의 모바일 기판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요 근래 일단은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같은 부품업체인 삼성전기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가져가시고 충분히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 근래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행보 내지 단기 조정도 받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삼각형을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현대중공업인데요. 31만 8,500원에 20%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된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차트 자체는 우상향을 계속하면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던 반면에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흔들렸죠. 보시면은 중간에 좀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빠졌던 부분이 좀 반등폭이 좀 크게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기관의 매수가 한 10만 주 가까이 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삼성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빅3 업체겠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이 깨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21선에 대한 안착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만은요. 일단은 목표가 자체는 34만 원까지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시장이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4만 원이긴 하지만은 2차 목표가는 한 37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설정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조선업종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면은 빅3 업체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원익 IPS입니다. 8,660원에 15%입니다. 자, 반도체 및 그 증착 장비입니다. 장비 업체인데요. 현재 보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년 10월 달에 직전 고점의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익 IPS는 요 근래에 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뭐 그 이유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출회가 되면서 일단은 수급 자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위치는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보입니다만은 왜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그 추가적으로 강한 반등보다는 단기 반등으로 단기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라온다면은 9,500원 언저리에서 일단 한번 잘라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마쳐야겠네요. 지금까지 답변 주신 두 분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식, 홍의진 두 분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월요일날 조금 약세장을 보였던 우리의 증시가 오늘 화요일 아주 강세로 또 장을 마쳐서 코스피 기준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 한번 해보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